네, 잘 들리고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펀더멘탈 팀 김동현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Once for All Train One Network and Specialize it for Efficient Deployments라는 페이퍼고 아이클리어 20년도에 붙은 페이퍼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MIT의 송한 연구실에서 진행된 페이퍼이고 오늘 발표는 이제 발표 준비에 펀더멘탈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페이퍼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 페이퍼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챌린지가 어떤 거가 있는지를 첫 번째 파트에서 소개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그 챌린지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OFA라는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 파트에서 이벨과 디스커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그 페이퍼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페이퍼에서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 모델을 실제로 하드웨어에 디플로이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 꼽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그 트레인한 모델을 디플로이할 하드웨어 환경이 너무나도 많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서베이를 페이퍼에서 예로 들고 있는데 18년도까지만 해서 통계를 냈을 때 실제로 DNN이 돌 수 있는 IoT 디바이스가 거의 한 23 빌리언 정도 된다. 근데 또 이 모든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드웨어에 맞는 그 모델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꼽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각 하드웨어에 맞는 그 옵티멀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그 고민을 했던 페이퍼고 그렇다고 이제 할 수 있는 접근 중에 하나는 각 하드웨어에 맞게 옵티멀한 아키텍처를 모두 다 찾는 건데 그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예로 들면은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표는 이제 삼성 노트 10을 예시로 들고 있고 얘로 한 어플리케이션의 그 requirements가 20 밀리세컨드로 그 모델을 돌려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그 20 밀리 안에 돌 수 있는 모델이 뭔지 이게 accuracy가 뭔지 이걸 찾기 위해서는 그 파란색 점들을 모두 찾아야 되고 각 점이 이제 트레이닝 한 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번의 트레이닝을 다 해야지만 그중에 뭐가 있는지 고를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 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늘어나면은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각 하드웨어에 맞는 그런 옵티멀 네트워크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FA에서 그 제안하는 어프로치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한번 트레이닝하고 나면은 다시 하드웨어에 맞게 트레이닝할 필요 없이 그냥 각 환경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를 쓰면 된다. 이게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프로치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네트워크, OFA 네트워크를 트레인하고 나면은 다양한 종류의 서브 네트워크, 예로 한 10에 19승 가까이 되는 서브 네트워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각 하드웨어가 그 각자 상황에 맞는 모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오른쪽 아래 빨간 박스에 있는 코드처럼 한 네트워크에서 이게 몇 개 파라미터만 주면은 적절한 서브 네트워크를 바로 찾아다가 해당 하드웨어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브 네트워크, 다양한 기기에서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OFA 네트워크를 만들면 있어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을 텐데 한 세 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 만들어지는 서브 네트워크는 가장 큰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파라미터 혹은 적당한 컨피규레이션만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키텍처가 가장 큰 네트워크의 일부분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브 네트워크가 뭐 아키텍처는 뭐 일부분일지라도 파라미터가 다르면 사실상 아예 다른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큰 네트워크랑 이제 파라미터를 쉐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그때 액큐러시를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필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런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각 그 하드웨어에 맞는 모델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구사항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requirements 요구사항에 맞는 챌린지를 아래에 적어 보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의 OFA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그 서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챌린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큐러시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파라미터를 잘 쉐어할 수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에서 요구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있을 때 그 가장 알맞는 모델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그런 챌린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챌린지에 대한 소개를 뒷파트에서 할 건데, 챌린지 1과 2는 이제 트레인 관련한 부분에서, 챌린지 3은 디플로이 관련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트레인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그 아키텍처 서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OFA 네트워크가 정말 막 모든 종류의 그 뉴럴 네트워크를 다 서포트하는 거는 아니고, 뭐 레즈넷과 같이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는 모델들, 그 모델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따라서 그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모델은 여러 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유닛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 이제 회색 박스가 하나의 유닛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하늘색 이제 그 네모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정 아래에서 OFA 네트워크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는 서치 스페이스를 이제 그 크기에는 세 가지 파라미터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어의 개수,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레이어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그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고, 이제 그 L을 바꾼다는 거는 각 유닛에서 레이어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그 다음으로 채널 개수는 파란색 C로 표현을 했고, 이제 결국에는 한 컨버전 레이어에 있는 채널의 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건 개수가 아니라 그 익스펜션 레시오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KS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3x3를 쓸지, 뭐 5 곱하기 5를 쓸지, 7 곱하기 7을 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치 스페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랑은 상관없이 인풋은 128부터 224까지 스트라이드 4로 이제 다양한 레인지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의 개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괄호가 하나의 유닛에서 고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더하기로 이루어진 세 개의 텀은 첫 번째 유닛에서 레이어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이고,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한 레이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레이어에서 채널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3개, 레이어가 2개니까 제곱을 하고, 세 번째에서는 레이어가 3개니까 3제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서브 네트워크 개수를 계산하면은 한 번의 OFA 네트워크만으로 10의 19승계의 서브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챌린지에 대한 결국에는 서치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큰 모델의 웨이트를 작은 모델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쉐어하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거고, 커널을 어떻게 쉐어하는지, 레이어 개수를 바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채널 위스를 바꿨을 때 어떻게 쉐어하는지 각각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커널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 커널의 그 파라미터를 쉐어한다 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7 곱하기 7 에서 가운데 5 곱하기 5를 쉐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성능상의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이유는 가운데 있는 5 곱하기 5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5 곱하기 5 커널이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돼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입을 한 것은 커널 사이즈를 바꿀 때 그 트랜스포머 매트릭스를 하나 거쳐서 커널 사이즈를 바꾸면 되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7 곱하기 7 커널이 있을 때 5 곱하기 5 커널로 바꾸고자 한다면은, 우선 빨간 박스에 있는 가운데 5 곱하기 5 25 개의 피처를 구하고,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결국에 그냥 25 by 25, 그러니까 인풋 피처 개수가 25고 아웃풋 피처 개수가 25인 그냥 매트릭스고요. 그냥 이 두 개 멤머를 하면은 25 개의 아웃풋 피처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 5 곱하기 5 커널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레이어마다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둠으로써 일라스틱하게 커널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로 인해서 추가되는 파라미터 수가 좀 추가가 되는데, 이 수치가 사실 뭐 몇백 개, 레이어당 몇백 개라서 무시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뎁스를 만약에 바꿨을 때 어떻게 쉐어를 할 건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 총 유닛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레이어 개수가 라지 L 개라고 하면은, 그중에서 D 개를 달라라고 하면은 앞부분부터 라지 D 개의 그 레이어를 그냥 쉐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총 라지 L 개에서 D 개를 선택을 하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랜덤하게 뽑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세팅이 더 효과적이다, 그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D 개를 뽑아서 쉐어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널을 어떻게 쉐어를 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익스펜션 레시오가 하나 주어졌을 때 많은 채널 개수 중에서 뭘 고를 것인가, 이왕이면은 중요한 채널을 고르는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일단은 채널 소팅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중요한 채널들을 골라내고요. 그 방법은 각 채널마다의 L1 놈을 일단 계산을 하고, L1 놈이 크면은 이 채널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L1 놈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익스펜션 레시오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채널 개수만큼 채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뭐 4개 중에 3개를 고르려고 하면은 L1 놈이 가장 큰 3개의 채널을 고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쉐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뭐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설명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서치 스페이스를 알았고 파라미터 쉐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서브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실제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트레이닝 방식 이름이 이제 Progressive Shrinking이라는 알고리즘인데,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스텝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서치 스페이스가 있을 때 풀 모델을 가장 먼저 트레인을 하는데, 풀 모델이라 하면은 각 레이어에서 가질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의 맥스 밸류를 모두 가지는 그런 모델을 풀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사이즈가 3, 5, 7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7 by 7을 그냥 무조건 최대로 갖는 그 모델을 풀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모델로 일단 한번 학습을 다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브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브 네트워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 수 있는 생각이, 이제 뭐 7 by 7이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레지넷은 3 by 3 쓰고 7 by 7 쓰는 네트워크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게 뭐 좋은 거냐 의심이 들 수 있는데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풀 모델이 무조건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성능상으로. 그냥 그게 가장 큰 개수, 가장 큰 범위의 피처를 갖고 있어서 그 풀 모델이라고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풀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서치 스페이스에서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 순서대로 이제 줄여 나가는데 첫 번째로 커널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서브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에포크 안에서 한 번에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각 스텝마다 서브 네트워크를 임의로 하나 샘플을 합니다. 샘플을 할 때는 이제 커널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랜덤하게 뽑아낸 하나 서브 네트워크를 구하고 그 서브 네트워크로 해당 트레이닝 배치 데이터를 돌렸을 때 그 스텝에서의 데이터를 돌리고 그 서브 네트워크의 로스랑 풀 모델의 로스랑 디스틸레이션 레시오를 적당히 곱해서 그 전체 로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고 그 풀 모델과의 어떠한 관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를 매번 스텝마다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커널 사이즈만 바꿔가면서 샘플하고 파인 튜닝하고 이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뎁스랑 채널 개수에 대해서도 바꿔가면서 각각 샘플하고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컨피규레이션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컨피규레이션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거라서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빠뜨린 디테일 중에 하나가 노트 1, 2에 써 있는 내용들인데 인풋 사이즈 다르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 트레이닝 배치마다 이미지 사이즈는 128에서 224에서 사이에 있는 랜덤한 이미지 사이즈를 골라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은 어떻게 하고 샘플한 서브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몇 에폭을 하고 이런 디테일들은 페이퍼 어펜딕스 쪽에 가면 나와 있는데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 OFA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다양한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은 그렇다면 이제 디플로이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그림처럼 갤럭시 노트 10에서 20mm의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서브 네트워크를 찾아달라. 이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서브 네트워크의 어큐러시는 얼마 정도일지랑 걔가 해당 디바이스에서 얼마나 걸릴지 그런 정보를 알아야지만 각 하드웨어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페이퍼는 아래 제가 써놓은 방식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고 사실 그냥 이미 잘 알려진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건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한 서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큐러시랑 레이턴시 각각을 알아야 되는데 어큐러시를 알기 위해서는 레이어 3개짜리 피드포워드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할 때 인풋은 서버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줬을 때 어큐러시가 얼마나 될 건지를 아웃풋으로 갖는 그런 작은 프레딕터라고 보면 되고 이걸 위해서는 랜덤하게 한 16,000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샘플을 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에서 10K 정도 뽑아가지고 이 어큐시 프레딕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 룩업 테이블은 이제 그냥 각 하드웨어마다 레이턴시가 얼마나 걸리는지 각 모델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빌드하는 거고 이건 이제 다른 아키텍처 서치하는 그런 페이퍼 중에 프록실리스 나스라는 페이퍼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했다고 하니 레이턴시 룩업 테이블이 어떤지 궁금하면 프록실리스 나스 페이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어큐러시랑 레이턴시 정보를
각 모델 서브 네트워크가 다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새로운 서브 네트워크에서의 레이턴시랑 어큐러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에볼루셔너리 서치를 알고리즘 썼고 또 이런 결국에는 그 코드를 보니 그냥 유전 알고리즘인데 얘도 막 페이퍼에는 한 줄만 써 있어서 설명은 디테일하게 안 드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종류의 서브 네트워크로 뭐 뮤테이트를 하고 그거의 퍼포먼스를 예측을 하고 뭐 그게 해당 컨스트레인트 예를 들어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은 차일드 풀에 넣고 다시 뮤테이트를 하고 이런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고 확인하고 이런 그 진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각 하드웨어마다 알맞는 모델을 찾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OFA의 트레이닝하는 방식과 디플로이하는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이 OFA 방식에서 설명한 그 테크닉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아까 말했듯이 그냥 CNN 모델이라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쓰고 으로만 이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기기 타입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모바일 기기 다양한 종류, GPU 여러 개, CPU, FPGA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모두 이별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OFA 트레이닝 관련해서 디테일한 컨피규레이션은 그 이벨 섹션의 초반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주요한 이벨 결과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썼을 때 만들어진 서브 네트워크가 이미지넷에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아래 리포트된 결과는 이제 이미지넷에서 얻은 타번 애큐러시고 그 주황색이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초록색이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적용을 했을 때고요. 제가 한 가지 오타를 했는데 저 파란 박스 그리고 파란 글씨로 설명한 부분이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적용하지 않은 주황색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아키텍처이지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풀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그 프로그레시브 슈링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상태가 주황색이고 뭐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적용해서 뭐 커널 사이즈 줄이고 이런 거를 모두 적용을 했을 때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 서치하는 스페이스가 이제 모바일넷 V3에서의 그 서치 스페이스인데 모바일넷 V3랑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디자인 코스트를 얼마 줄였냐 이거인데 그 이제 다른 아키텍처 서치하는 그런 방식에 비해서 뭐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스 방법들은 그 적용하고자 하는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하게 디자인 코스트가 증가를 하게 되는 반면에 OFA는 이제 한 번의 트레이닝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코스트가 엄청나게 낮다. 여기서는 디자인 코스트를 이제 CO2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OFA를 이제 실제 디플로이 환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제한을 두고 가장 좋은 모델을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실험을 했지만 저는 일단 그 구글 픽셀 1에 대한 결과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뭐 가로축이 결국에 사용하는 컴퓨테이션 양이라고 보면 되고 세로축이 어큐시인데요. 이제 예로 오른쪽 구글 픽셀 1 그래프에서 뭐 200ms 제한을 두고 있다 하면은 이제 그 OFA는 그 뭐 150ml밖에 안 걸리는데 뭐 어큐시는 80.1에 가까운 거를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 에피션트 넷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동일한 레이턴시를 갖는 에피션트 넷에 비해서는 3.8% 정도 어큐러시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OFA Train from Scratch라는 게 그 초록색 원인데 그 결과 그 컨피규레이션이 뭐냐면은 동일한 아키텍처인데 그거를 뭐 프로그레스 싱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아키텍처를 뭐 웨이트 이니셜라이즈 하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트레이닝한 그런 세팅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 이벨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일단 이 페이퍼를 읽고 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뭐 다른 NLP 이런 데서는 프로닝이 잘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좀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다른 태스크나 모델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 또 반면에 좀 아쉬운 거는 그 특정 모델 서치 스페이스에 좀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중에 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예시 중에 하나가 지난주 발표에 나왔던 그 HRnet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거는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발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OFA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거는 이제 한 번 큰 모델을 학습해두면은 별도의 트레이닝 없이 다양한 서브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 디플로이 할 수 있다가 주요 골자이고요. 그래서 이거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싱킹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서브 네트워크들이 파라미터를 쉐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자인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이미지 넷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이고 디자인 코스트가 줄었다는 이벨 결과를 보여드렸고 또 이제 다양한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벨리에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일단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